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최근에 SK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살펴보면요. 눈에 띄는 점이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원에서 29만원으로 상향했다라는 점인데요. 저는 친분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커버하지 않는 새로운 종목의 커버리지를 개시하거나 기존의 목표 주가를 현재 내놓은 상황에서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게 얼만큼 신중해야 하는 작업인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거나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집중을 해서 보는 편인데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SK증권만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게 아니라요, 또 다른 레포트인 이베스트증권 레포트를 살펴보면 9월 14일자 유지용 애널리스트가 쓴 레포트인데요. 여기서도 어김없이 목표 주가가 22만원이었으나 2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흥국증권 레포트를 살펴보면 그동안 흥국증권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커버하지 않았으나 이제 이번부터 목표 주가를 32만원으로 신규 커버리지 개시를 시작했고요. 현대차증권 레포트 역시도 비슷한 시기인 2020년 9월 17일부터 실과 바늘이라는 레포트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10.7% 상향한 31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네 가지 레포트가 다 9월 14일 이후에 나온 레포트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주가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에 한창 빠졌던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레포트가 나온 이 시점 부근에서 그 이후도 어쨌든 꾸준하게 주가는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포트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95억 정도를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282억을 매수하면서 그 레포트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수많은 증권사가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지 혹은 커버리지를 개시했는지, 그리고 왜 외국인은 300억 원어치를 매수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모비스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왜 현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유가 바로 최근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리지를 개시하고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실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트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현대모비스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왜 최근에 외국인이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간의 계류율을 살펴보고 왜 이 계류율이 좁혀질 수밖에 없는지, 계류율이 좁혀진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현대모비스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현대모비스의 실적 전망을 살펴보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현대모비스의 적정 주가, 그리고 지금 현대모비스를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대모비스가 어떤 회사인지, 왜 현대모비스에 투자해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를 보려면 먼저 현대차에 대한 이해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 2번 정도 다뤘어요. 왜 현대차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고 왜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반드시 제가 올렸던 현대차 영상을 꼭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현대차가 왜 최근에 주가가 좋은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합산 마켓 쉐어가요, 2008년에는 현대차 기아차 합산 점유율이 글로벌 한 5%밖에 안 됐었는데 최근에 2019년, 20년 그리고 21년도에 현대 기아차 합산한 마켓 쉐어는 무려 9%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5년 정도 동안 마켓 쉐어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대 기아차가 자동차 산업 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약진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현기차의 투자 요인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차가 올라오는 것만큼 일본차의 점유율이
대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마켓시어가 정점을 찍고 어쨌든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닛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 4년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마켓시어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떨어지는 혼다와 닛산의 마켓시어를 현대차가 그만큼의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 혼다와 닛산 합산 점유율이 한 15%에서 20% 사이에서 점점 최근에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 반대로 현대 기아차의 통합 마켓시어는 18년부터는 꾸준하게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 그래서 떨어지는 일본차의 MS를 현기차가 현재 흡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앞으로의 비전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현재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2020년 7월까지 자동차 누적 판매량을 보면 현대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자동차 판매를 한 회사입니다. 반면에 현대차의 주가를 살펴보면 테슬라, 도요타 대비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적은 수준이에요. 이 두 차트가 현대 기아차가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현대 기아차가 충분히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이어온 결과 최근에 현대차가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현대모비스는 고객사별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 매출 중에 37%가 현대차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이고요. 그리고 기아차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이 약 한 29% 정도 됩니다. 즉 전체 매출의 한 66%가 현대 기아차로부터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 말은 현대 기아차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당연히 현대모비스의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대기아차의 2020년, 2021년 자동차 판매량 추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현대모비스도 당연히 그 수혜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019년 현대모비스 매출을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 38조 원 정도 매출을 기록했고, 그 중에 30.5조 원 정도 되는 매출이 바로 모듈과 부품에서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 7.5조 원이 AS, 현대차나 기아차의 AS를 전담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모듈화하여 공급하는 것이고, 현대모비스는 3대 핵심 모듈, 세시, 격핏, FEM을 생산 공급을 합니다. 제가 이 파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작년에 7.5조 원 정도 기록했었던 AS 부분이 바로 현대 기아차의 사후 서비스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유통사업 구조를 띠고 있어요. 때문에 굉장히 높은 마진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기의 둔감한 특성상 현대모비스의 안정적인 수익 흐름에 기여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AS 부분이 얼만큼 마진이 좋은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게 흥국증권에서 추정하는 현대모비스 실적인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듈 부품의 영업이익은 1% 남짓입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 근데 보시면 AS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25%가 넘습니다. 작년에는 25.2%,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서 22% 정도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AS 부분이 얼만큼 마진이 좋은 말 그대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AS 부분의 매출이 늘으려면 우리가 어떤 요소를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현대 기아차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AS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현대모비스 AS 대상 차량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까지 글로벌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AS 대상 차량 등록 대수만 늘었다고 무조건 AS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차량 평균 연령인데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차량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S 횟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 등록 대수 못지않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평균 연령입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유럽 부분에서 평균 차량 연령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0년 넘게 타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동향은 1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차량의 연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은 AS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현대모비스의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AS 부분 매출액이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실제로 올해 2분기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AS 사업부 매출이 좀 줄었다면 20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까지는 가장 매출액이 높았던 2019년 못지않은 수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현대차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요. 현대자동차가 2025년까지 무려 61조 원을 투자해서 글로벌 점유율 5%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했는데요. 그리고 그 수에는 바로 현대모비스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현대차그룹은 전동화를 비롯한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에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현대모비스는 2021년부터 도입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1차 물량을 전량 수주함으로써 현대차그룹 전기차 물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당연히 기대되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형으로 BMS, 구동모터 등을 현재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모비스는 2013년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 부품 사업에 진출한 이후에 연간 3,000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주 제2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면 2022년 연 4만 대 규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즉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수소전지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 향으로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현대차가 좋아지면 당연히 현대모비스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친환경 관련된 부품 생산을 했던 히스토리는 굉장히 오래되는데요. 현재 수소 전기차 관련된 차량인 아이오닉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넥소 관련된 부품을 현재 양상 진행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평택공장이라든지 충주 제2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향후 전기차나 수소차 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결국 현대모비스도 전기차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많이 익숙한 전기차 관련된 기업으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등을 꼽는데요. 이 모든 업체들이 사실 2019년 6월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주가를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주가가 좋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확인한 것처럼 현대차도 어쨌든 수소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전기차 밸류체인에 포함된다라고 봤을 때 과연 이 정도의 계류율이 현재 적정한 것인가 에 대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말인즉슨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밸류체인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다, 즉 이 가치가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실과 반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간의 계류율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의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했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현대자동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을 훌쩍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같은 기간의 주가 상승폭을 비교해봐도 한눈에 봐도 현대자동차의 주가 상승에 비해서 현대모비스는 아직도 주가 상승폭이 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예요. 왜 그러면 지금까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주가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결국 현대모비스도 현대차 주가 상승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현대모비스의 주가 차트가 현대자동차의 주가 상승폭 대비 적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거는 상반기 가동률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현대 기아차의 상반기 가동률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의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기아자동차 역시도 1분기 가동률 대비해서 2분기 가동률이 현재 낮아진 상황입니다. 자, 이 가동률 하나만 보고서는 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같이 봐야 하는 게 바로 원가율인데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1분기와 2분기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관련된 부품사들의 원가율을 살펴보면 현대모비스는 그나마 좀 양호한 편에 속했지만 현대위아라든지 한원시스템, 만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원가율이 엄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완성차 기준으로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부품사의 원가율이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2분기 때 수량이 줄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생산 수량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원가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현대기아차가 2분기에는 부품사들을 대상으로 수량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쌓아놓은 재고를 소진하는 데 집중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대비 2분기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2차, 3차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원가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재고일수를 살펴보면 실제로 2월 이후부터는 생산 수량이 급감하면서 재고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즉 2분기에는 이 재고를 소진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량이 갑자기 줄은 2차, 3차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재고를 소진하면서 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2차, 3차 벤더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를 완전히 못 받고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 업체 간의 주가 괴리율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동안 현대차, 기아차 주가는 굉장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그만큼의 상승폭을 기록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아까 보셨던 차트를 다시 보시면 현대자동차 대비해서 현대모비스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정도의 차이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현대자동차의 주가 상승폭만큼 현대모비스도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현대모비스가 이제 따라갈 시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상하반기 출하 전망에 따르면요, 상반기 대비 하반기 생산량이 본격적인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무려 20%가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51%까지 증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도 기아도 마이너스로 떨어지지만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내 시장이라든지 해외 현지 법인에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기조가 단순히 올해 하반기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2021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제는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차 입장에서도 매출이나 마진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결과 연초 대비 주가 하락폭을 살펴보면요, 코로나로 인한 주가 하락일 텐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한 40%에서 50%까지 떨어졌고요. 자, 이는 다른 부품 업체들도 비슷한 폭의 하락을 기록합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현대기아차랑 비슷한 수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대차는 올해 저점 대비해서 최고는 180%까지 증가하고, 물론 지금은 주가가 살짝 받아서 160%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폭에 못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과거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약 한 3년간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과 2, 3차 벤더의 시가총액이 비슷하게 흘러갔다라는 점을 봤을 때 최근의 괴리율은 좀 지나치게 큰 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부품사의 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괴리율은 향후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실적 전망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흥국증권에서 전망하는 연간 매출액에 따르면요, 2019년 현대모비스는 38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35.4조 원으로 약간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반면에 2021년에는 44.5조 원으로 큰 폭의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2.4조 원, 2020년 1.9조 원이었던 반면에 2021년에는 3조 원으로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1분기가 8.4조 원, 2분기가 7.5조 원, 3분기가 8.9조 원, 4분기가 10.5조 원으로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가 매출액이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4천억, 2분기가 2천억, 3분기가 5천억, 4분기가 9천억으로 영업이익 역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압도적으로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애널리스트들의 현대모비스 적정 주가를 살펴보면요, KB증권에서 28만원, SK증권에서 29만원, 현대차증권에서 31만원, 흥국증권에서 32만원, NH에서 37만원, 삼성증권에서 28만원,
유진투자증권에서 27만원, 이베스트에서 27만원, 메리츠에서 27만원, 신한금융투자에서 27만원, IBK에서 26만원, KTB투자증권에서 26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28만 7천원인 반면에 지금 제 촬영일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22만 9천원입니다. 즉 상승 여력은 한 25% 정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인이 현대모비스를 투자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대차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도 최근에 현대차의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서 매수에 부담을 느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현대모비스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